현대인들은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팔레오, 저탄수화물, 원푸드, 간헐적 단식, 디톡스, 그리고 심지어 매일 새로운 이름들이 붙은 수백 가지 다이어트까지 등장하고 있죠. 모든 방법이 놀라운 속도의 체중 감량과 빠른 효과를 약속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결국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는 요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실패 패턴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이나 끈기 부족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왜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진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 방법이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명한 미국 TV 프로그램인 더 비거스트 루저에서 참가자들은 극도로 엄격한 식단 조절과 하루 8시간씩 하는 고강도 운동으로 몇 달 만에 50kg 이상의 놀라운 체중 감량을 보여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끝나고 몇 년 후 진행된 후속 연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 중 절반 이상이 원래 체중을 모두 되찾았고 심지어 일부는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더 체중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으며 장기간 체중 감량을 성공적으로 유지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문제는 바로 접근 방식 자체에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체중을 줄이면 우리 몸의 기초대사율이 크게 떨어지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며 지속적인 허기와 갈망이 생기게 되어 결국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생체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할 때 목표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3개월 안에 10kg를 빼겠다. 여름까지 15kg 감량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임스 클리어가 그의 베스트셀러 저서 아토밋 헤빗에서 지적했듯이 목표 기반 습관과 정체성 기반 습관에는 성공률과 지속성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는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나 수치에만 관한 것이고 정체성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 15kg를 감량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건강을 잘 챙기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고방식의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15kg 감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강한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장기적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더 중시하게 되면서 특정한 수치나 단기간의 결과에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정체성 기반의 변화가 몇 년, 몇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죠. 목표만 쫓는 행동 패턴은 마치 중요한 시험을 위해 며칠 밤을 새우며 벼락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험은 간신히 통과할 수 있겠지만 일주일 후엔 배운 내용을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게 되고 몇 년 후에는 학위 증서는 있지만 실제 지식이나 능력은 부족하고 엄청난 학자금 대출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접근법으로 생각을 바꾸고 매 순간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며 결정을 내린다면 단기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믿음과 정체성에 맞춰서 매일매일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체중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그 성과를 유지하며 더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엔 여러분의 결과가 여러분의 일상적인 결정들을 따라잡게 될 거예요. 건강한 행동들이 더욱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일치하게 되고 억지로 참거나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훨씬 덜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 모두가 더 선명하고 구체적인 건강 목표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이제 체중 감량을 시도할 때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위험한 함정들과 실패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다이어트 시작한다. 또는 오늘 하루 종일 굶어서 어제 먹은 것들을 상쇄시키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 그냥 벌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폭식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간에 중간중간 실패하고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실패했을 때 더 큰 문제나 포기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계획에서 벗어나거나 쉬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핑계나 변명으로 삼지 마세요. 두 걸음 앞으로 나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건 발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패턴이지만 뒤로만 계속 달려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 눈에도 우스꽝스럽고 위험해 보이거든요. 또한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천하는 이틀 규칙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 2번 연속으로는 놓치지 마세요. 하루 운동을 쉬거나 식단을 지키지 못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으로 쉬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긍정적인 변화와는 정반대의 새로운 나쁜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하며 점점 더 미끄러운 비탈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틀 규칙을 철저히 고수하면 인간이라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과 완벽하지 못한 순간들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말에서 떨어지면 다시 올라타야 하는 것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실제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체중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중 감량은 실제로는 식단 관리, 단백질 섭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라는 4가지 핵심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가적이고 보조적인 요소일 뿐이에요. 체중 감량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음식, 즉 식단 관리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은 바로 지속 가능한 칼로리 부족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하루 동안 활동과 기초대사로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로리를 적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하루에 2600칼로리를 소모하는 사람이 2000칼로리만 섭취한다면 매일 600칼로리씩 부족하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체중 감량의 가장 기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핵심 원리입니다. 우선 자신의 일일 유지 칼로리를 정확히 계산해서 평소에 얼마나 소모하는지 알아야 해요. 가장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은 현재 체중 킬로그램에 개인의 활동 수준에 따라 31에서 40 사이의 숫자를 곱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 31을, 매우 활동적이고 규칙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경우 40을, 보통 수준의 활동량을 가진다면 35 정도를 곱하면 됩니다. 제 몸무게가 80kg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지만 주로 앉아서 하는 일을 한다면 안전하게 35나 37 정도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제 일일 유지 칼로리는 대략 2800칼로리가 되죠. 이는 현재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매일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량입니다. 일일 유지 칼로리를 정했으니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매일 섭취량을 대략 20% 정도 줄여야 합니다. 간단히 0.8을 곱하면 되죠. 제 경우에는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 하루 약 2240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칼로리 목표를 정했을 때 처음에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부담 없이 천천히 단계적으로 시작해보세요. 지속 불가능한 극단적인 변화로 스트레스 받고 반동을 겪는 것보다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효과적입니다. 다음 단계는 실제로 섭취하는 칼로리를 정확히 추적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체중 감량 과정에서 가장 번거롭고 귀찮은 부분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나 2주 정도만 꾸준히 해보면 음식의 칼로리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익히게 되고 실제로 평소에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게 될 거예요. 일단 그 기초적인 감각과 지식이 단단히 다져지면 거기서부터는 매번 정확히 재지 않아도 적절한 정확도로 추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대 영양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뜻하며 모두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영양소가 중요하지만 체중 감량 초기 단계에서는 우선 전체 칼로리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량에도 특히 집중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를 정확히 추적하려면
먹는 음식 포장지의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면 됩니다. 각종 음식과 다양한 재료들의 칼로리와 영양 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 요즘 나오는 칼로리 추적 전용 앱을 사용하면 음식 사진만 찍는 것만으로도 칼로리와 영양소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꾸준히 적절한 칼로리 부족 상태를 유지한다면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시간이 지나면서 식단 조절만으로도 분명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은 체중과 함께 소중한 근육량까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적절하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량을 맞추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칼로리 부족 상황에서도 근육이 아닌 주로 신체의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소모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많이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지방을 줄이면서 동시에 근육을 키울 수도 있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신체 재구성이라고 부르죠. 기존 근육을 유지하려면 체중 1kg당 약 0.8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제가 80kg이라면 근육 유지를 위해 하루에 약 64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최소 목표로 해야겠죠. 근육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싶다면 체중 1kg당 약 1.5에서 2.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단백질을 일반적인 식사만으로 섭취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비결은 단백질을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에 단백질 파우더와 콜라겐 파우더를 적당량 섞어서 마시면 하루를 단백질 40g 정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마시는 커피나 차에도 단백질 파우더를 조금씩 섞으면 출근하기 전에 이미 70g 정도의 단백질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과정을 훨씬 더 쉽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몇 가지 실용적인 음식 관련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액체 형태의 칼로리를 최대한 피해야 해요. 각종 탄산음료, 과일 주스, 버블티, 프라푸치노, 스무디 같은 음료에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칼로리가 숨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칼로리 목표치를 훌쩍 넘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달콤한 음료가 간절히 먹고 싶을 때는 보통 무설탕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마시거나 그냥 시원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다른 매우 효과적인 팁은 기존에 먹던 음식들을 더 건강한 대안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밀가루 대신 저탄수화물 음식으로, 일반 아이스크림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 기반 디저트로, 지방 함량이 높은 다진 소고기 대신 닭가슴살로 바꾸는 것이죠. 사워크림 대신 그릭 요거트로, 흰쌀 대신 영양가 높은 콜리플라워 라이스로, 일반 파스타 대신 병아리콩이나 렌틸콩으로 만든 고단백 파스타로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식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식사 분량을 미리 나눠서 준비하고 먹기 시작하기 전에 나머지 절반은 다른 그릇에 담아서 냉장고나 다른 곳에 미리 치워두세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큰 접시에 음식이 가득 담겨 있으면서 먹고 있는 중이라면 4인 가족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분량을 혼자서 다 먹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조차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먹어치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절반이 이미 냉장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면 추가로 음식을 꺼내려고 일어나는 그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실제로는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먹는 것은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고, 반대로 건강에 해로운 정크푸드를 먹는 것은 더 어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 설계가 중요해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정크푸드나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유혹적인 음식들을 집에 사다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번 건강한 음식과 정크푸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 끊임없이 의지력을 시험받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의지력은 체중 감량 성공 방정식에서 핵심 요소가 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제 체중 감량에서 운동의 역할과 올바른 운동 방법으로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동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방식과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중을 빠르게 줄이려면 매일 몇 시간씩 유산소 운동, 특히 달리기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데, 이는 과학적 사실과 거리가 멀어요. 달리기 자체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즐기지 않는 이상
체중 감량만을 위해서 무리하게 많은 시간 달리기를 하는 것은 전혀 권장되지 않습니다. 종종 과도한 달리기를 하면 사람들이 운동 후 너무 극심하게 배고파져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느끼는데, 이는 결국 칼로리 조절 식단에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단조로운 달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신 하루 최대 30분 정도의 관절과 무릎에 충격이 적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중 감량에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경사를 높인 트레드밀 걷기, 스테어마스터, 실외에서의 여유로운 장거리 산책, 자전거 타기 등이 될 수 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하루에 10,000보를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체중 감량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체중을 줄이고 동시에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며 전반적으로 더 탄탄하고 매력적인 체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해요. 근력 운동을 하면 기초 대사율이 증가하고 하루 종일 칼로리 소모량이 늘어나며, 근육이 발달하면 같은 체중에서도 지방이 더 고르게 분산되어 훨씬 더 날씬하고 탄탄해 보입니다. 근력 운동을 처음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와 같은 여러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운동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월요일에는 벤치프레스 5세트와 스테어마스터 10분, 수요일에는 스쿼트 5세트와 경사 트레드밀 15분, 금요일에는 데드리프트 5세트와 20분간 야외 산책이 초보자가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운동 루틴이에요. 전반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하면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덜 먹으면 체중이 줄어듭니다. 덜 먹고 적절히 더 많이 움직이고 충분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은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효과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덜 먹고 더 움직이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꾸준한 근력 운동까지 병행하면 지방은 줄어들면서 동시에 탄탄한 근육이 생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 매일 충분히 푹 자면 몸과 마음 모두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적으로 여기거나 완전히 피하는 것이 결코 해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범위 내에서 정말 맛있고 만족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고 권장됩니다.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의 칼로리를 평생 세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관되고 꾸준히 올바른 행동을 반복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발전과 성장은 분명히 계속될 거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는 확실할 거예요. 건강한 체중 감량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